이를 말씀드리면 일단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사건 번호 확인, 죄명 확인, 범죄 사실 확인, 정보 공개 청구, 조사 일정 조율 이렇게 수사기관과 연락해서 정해야 할 것들을 다 대신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낭만로이어 신현승 변호사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본인이 그 절차에 직접 관여하게 될 경우에 어떠한 점을 유의하면 좋을지에 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일단 수사관의 질문에 답을 잘 하려면 조사를 받기 전에 자신의 죄를 인정할 것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정하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인할 경우에는 일관되게 범죄 사실을 처음부터 부인을 해야 되고, 인정을 하려면 어느 부분까지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부인하는지 이걸 정확히 구분해서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한번 범죄를 인정하고 나면 이를 번복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또 검사나 판사가 그 진술 조서를 보게 되는데요.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면 피의자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믿을 만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사관의 질문을 잘 이해하고 그 질문에 맞는 답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수사관이 폭행에 관해서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피해자는 피의자가 먼저 욕을 해서 자신도 같이 욕을 했고, 피의자가 갑자기 주먹을 휘둘렀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기서 질문은 첫째, 피의자가 먼저 욕을 했는가? 두 번째, 피해자도 같이 욕을 했는가? 세 번째, 피의자가 갑자기 주먹을 휘둘렀나? 이렇게 세 가지 사실에 관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피의자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와 관계없이 피해자는 원래 아무 때나 심한 욕을 하는 사람이고 평소에 폭력적인 성향이 있고 이런 피해자의 성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거는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이 아니고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질문이 다 끝난 후에 다 말씀을 하셔도 되는 내용이고요. 일단 수사관의 질문에 답을 한 다음에 부연 설명으로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피의자께서는 제가 먼저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욕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 주먹을 휘두른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질문에 맞는 답변을 하셔야 하고요. 그렇지 않고 질문을 피해서 자기한테 유리한 답변만 한다면 신문도 길어지고 수사관도 피의자한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답변은 두 가지식으로 압축적으로 짧게 하고 부연 설명은 그 뒤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에 대한 진술 위주로 구체적인 표현으로 해주셔야 하고요. 어중간한 답변이 아니라 딱 떨어지는 답변으로 본인 추측이나 느낌은 배제하고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까 같은 질문의 경우에 피의자가 먼저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렀나요? 라는 질문에 이제 부인하는 답변을 하려면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을 먼저 하고 부연 설명으로 피해자가 먼저 주먹을 휘둘렀고 저는 피하기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것이 조서도 깔끔하게 작성되고 수사기관이 이해하기도 좋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휘두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측하는 답변을 하시면 안 좋습니다. 오히려 선후가 기억나지 않으면 누가 먼저 주먹을 휘둘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보통 피의자분들께 yes, no, 기억이 안 남, 요 셋 중에 하나로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거기서, 그 사람 이렇게 애매한 진술보다는 날짜를 특정해서 2023년 3월 5일 무슨 가게 문 앞에서 신현승이란 사람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나 판사는 보통 그 진술을 직접 듣는 것이 아니고요. 진술 조서를 보고 진술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주셔야 검사나 판사가 그 진술 내용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을 알려드리면 수사관이 질문을 하는 중에 어떠한 전제를 깔고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질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도 인정할지 말지를 생각해서 잘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수사관이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온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이미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의자가 피해자를 억지로 데려간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 피의자가 억지로 데려갔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면 앞 전제를 다 긍정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 전제에 들어간 사실 중에 CCTV에 나온 사람이 피의자가 맞는 것인지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던 것인지 이것도 사실과 다르다면 하나하나 다 부인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피의자가 조사를 받는 죄명에 따라서 부인할 경우에는 그 범죄의 구성 요건 중 어떠한 점을 부인하는 것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필요한 답변을 준비해서 가야 합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조사를 받는 죄명과 범죄 사실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가장 큰 부분이고 구체적인 예시는 향후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가 신문에서 직접 다 답변해야 한다면 변호인은 과연 무엇을 도와주는 것인지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말씀드리면 일단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사건 번호 확인, 죄명 확인, 범죄 사실 확인, 정보공개 청구, 조사 일정 조율 이렇게 수사기관과 연락해서 정해야 할 것들을 다 대신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피의자 신문 전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범죄 사실을 인정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데 조언을 해드릴 수 있고요. 범죄를 부인할 경우에는 어떠한 점을 근거로 부인할 것인지, 신문 과정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답변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미리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예상 신문 사항 등을 정리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 신문 중에는 변호인이 답변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쉬는 시간 등을 통해서 답변 방향에 관해서 조언 드릴 수 있고요. 수사기관의 강압적이거나 불법한 조사에 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변호인이 동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석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피의자 신문 과정에 동석을 해서 신문 내용을 들어보면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어떠한 심증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또 무슨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 어떻게 변론 방향을 정해야 할지 등을 전문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악한 내용을 기초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와 합의 과정에서 피의자를 대신해서 피해자와 연락을 하고 합의 사항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보통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경찰에 피해자의 연락처를 달라고 해서 경찰이 피해자에게 허락을 받은 경우에만 피해자 연락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피해자분들은 피의자와는 직접 연락하는 걸 원치 않아서 연락처 주는 걸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도 변호인한테만 연락을 주겠다는 조건으로는 승낙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오늘은 형사 절차 중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유의할 사항에 관해서 정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형사사건에서의 유무죄는 피의자가 범죄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피의자 신문 절차에서 진술한 내용은 범죄 사실의 인정 유무에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린 유의사항을 잘 생각하시면서 진술을 해야만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몇 가지 죄명에 관한 실제 사례를 들어서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수사관의 질문에 답변을 잘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